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신성 ST. 자, 오늘 이 부분 신성달다테크 둘 다 보게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성 ST의 주가 상승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성델타테크의 주가 상승률은 좀 더 확대되고 있죠. 자, 오늘 나왔던 특징적인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오늘 신성 ST 이 둘과 같이 이사회에 대한 부분에서 구본상이라고 하는 그죠? 2세. 자, 이게 이제 장악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서 특징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부분이 생겼었죠?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40억 정도 직접 투자했다. 삼자 배정 방식으로요. 이런 부분이 나왔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과거와 똑같이 신성 ST의 주가 상승률을 동원해서 이때 끌어올렸던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면서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혹시나 손실 중인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요런 부분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CCS, 그죠? 하한가 갔을 때 기회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한번 정리하시죠. 재접근하시죠. 라고 했었어요. 그 영상을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똑같이 이어가고 있는 이 신성델타테크는 분명히 신성 ST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어느 정도 주가 방등률을 이끌어내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있는 부분은 신성 ST의 주가 상승률은 분명히 맞아요. 상방은 제한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신성 일렉트로닉을 이용할 거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주식타짜 한교수 파이팅 영상을 찍는 저에게 여러분도 파이팅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파이팅이라고도 달아주시고요. 아시죠? 자,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를 보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최저점과 최고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은 정확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거를 전자공시사항과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보면서 전부 다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두 가지의 이슈가 있죠.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구본상. 이게 누구죠? 창업주의 2세죠. 구자철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잡벌이죠. 자, 부회장 이사회 장 나서나라고 해서 신성델타테크 승진하면서 사내이사 줄줄이 겸직하는구나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결국은 이사회를 열어서 신성 ST의 사내이사로도 맞아요. 이렇게 들어간다. 다만 초전도 사업과 관련해 신성 ST 측이 아직 구체적인 착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아직까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앞으로 쓸모가 좀 더 있을 겁니다. 신성 ST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쓸모가 다하게 되면 누굴 끄집어낼까요? 신성 일렉트로닉을 끄집어낼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뭔가 많이 바빠 보이죠? 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있다가 뭐지? 12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40억을 투자했다. 삼자 배정 유상방 증자. 과거에 이제 루머가 좀 있었죠. 80억에 취득하냐 마냐.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정확히 40억에 취득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이야 끄집어내죠. 1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 뭔가 급해 보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과거의 사실과 어떤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요 부분에서 각 국가의 이론들을 등장시키죠. 그죠? 일본에선 기다, 독일에선 아니다. 그죠? 어느 나라에선 기다, 어디서 아니다. 그죠? 그리고 LK99에 대한 부분의 진 여부를 판단을 하죠. 뭐라고 판단을 하죠? 맞습니다. 요 부분까지 9월에 8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어떠한 시류에 제한 황산낙 이걸 구하지 못해서 9월까지 연장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기까지에 대한 주가 하락률은 사실 거의 50%가 넘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지난 상태에서 신성 ST 이야기를 살짝 끄집어내요. 예를요.
살짝 끄집어낸 상태에서 주가의 등폭만 반복해요. 그런 후에 신성 에스티를 상장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움직였던 이 공간에서 누가 움직인지 아세요? 맞아요. LK99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인 황산납. 이 관련주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역시나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인 피시포소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결국은 뭐죠? 아, 황산납 관련주는 이번에도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과거에 이 분명 말씀드리면 황산납 관련주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진위 여부가 나오지 않았죠. 피시포스에 대한 이 부분이 등장을 했을 때는 이 관련주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자, 그건 이따 후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일러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오르는 이슈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였을까? 이 저점은 찾아낼 수 있을까? 만일에 내가 제2의 신성 델타 테크, 제3의 신성 델타 테크가 나오면 찾아낼 수 있을까? 바닥에? 자,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판을 보는 시장의 전략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명히 주가는 끌어올릴 겁니다. 다만 등폭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특정적인 사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손실폭을 축소하는 절차를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때 금요일 날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 그거 한번 보면서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이 둘을 가지고 어떤 거리를 통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는 동반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둘 다 같은 흐름을 보일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성 델타테크가 이날이죠. 이 날짜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루 전이에요. 그죠? 자, 이때 어떤 하루 전이라고 따지면 일주일, 자, 금요일인데 이때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지금 새벽이 3시 25분입니다. 네, 3월 17일 일요일 날 영상이에요. 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미리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요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요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예, 3시 30분에 23만 3,375주 동시호가에 거래됐죠. 근데 이날 거래량이 얼마죠? 맞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81만 9천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자 81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23만 3천 주 그죠? 이게 바로 동시호가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창구를 보세요. JP 모건 11만 주 매도, 모건 서울 그리고 이때 자전 거래가 통하고 있는데 동시호가에 받아낸다. 자 봅시다. 호가에 의도적으로 그들이 통정 매매했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 날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못 느끼세요? 오늘 이거 자 결국은 이때 정확히 짚어냈죠. 그렇죠? 뭔가 얘네들의 의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격을 허용치 않겠다라는 의도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앞으로도 이런 신호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신호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때 새벽에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털리지 마세요. 자, 사실 이 종목은요. 지금 이 시간을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호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22분입니다. 3시 22분에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분명 여러분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 다 도와드리는데 이때 영상을 첨부해서 볼 건데요. 오늘 자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성 ST, 신성 일렉트로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명히 주가를 급등시킬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종가패팅 신성델타테크 CCS 주가 훼손 대차 물량 상환 금요일 22만 주 수급 이탈이 거래량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죠?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신성 ST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아직 접근하지 마세요.
신성 델타테크를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제 신성 일렉트로닉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니까요. 정확히 저점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칭해서 이렇게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절대 그런 거에 동요하시거나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꼴배기 없는 이야기들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사회의 부조리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3년 전에 그만두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무작위적인 유튜버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조리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걸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개인 채널 주식타짜 안교수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제 개인 채널이 검색이 될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알짜 종목들도 제가 일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와서 구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도 어떠한 특정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제가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죠. 자, 이런 부분들. 구본상 신성델타테크 부회장 이사의 장 나서나라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시장의 판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제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볼을 차면 안 될 것 같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만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입니다. 큰 판을 보는 시장의 전략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고 향후에 고기를 직접 잡는 방법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인 모임을 갖는 거 아시죠? 향후에 반드시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00원씩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자,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한번 제가 또 어느 정도 매도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요 부분을 제가 알아냈죠. 그죠? 이따 또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요 부분에서 진위 여부가 발생됐을 때 LK99 황산납 관련주가 움직였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이 주가의 반등과 하락과 주가의 반등과 하락과 주가의 반등과 하락과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분명히 진위 여부가 끄집어 나오면서는 뭐가 될까요? 황산납 관련주가 또 오를 거라고요. 과거 이론을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 임직원의 매도, 임원의 매도, 임원의 매도. 전 초조 전도체를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황산납 관련주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자, 일단 영상을 나가기 전에 제가 저점에서 사라 41,150원에 그렇게 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공모방에선 다 다루고 있어요. 필시포소스 황산납 업체 한 곳입니다. 진위 여부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과거와 똑같이 황산납 관련주는 급등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나 주가가 오른 게 없죠.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되면서 어떤 황업체입니다 안 하고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과거에 3, 4배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세 배까지는 쉽게 오를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제 개인 폰입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꼴배기 없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화나서 지금 작년 7월 16일부터 이런 어떤 클린화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공인입니다. 저는 자, 신성 황산납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저점은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저점에서 주식을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요 부분도 접근할 수 있었나요? 최고가는 알 수가 있었나요?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쵸? 자,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는 맞아요. 이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점점점 상승에 대한 폭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중요한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작년에 8, 9월에 있었던 테마가 뭐죠? 맞아.
이때도 초전도체 LK9가 있었죠. 이때 신성 ST의 상장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죠? 주가를 끌어올려요. 자, 그럼 가만히 한번 볼까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신성 일렉트로닉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얘는 분명히 신성 ST를 분명히 장악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슬쩍 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번에는 등폭만 반복하다가 신성 일렉트로닉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급등을 시키겠구나. 상방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렇게 주가 상승률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뻔히 보이는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184,800원이 갔을 때 내가 본전가에 매도하겠습니다가 아닌 손실폭을 최대한 축소시키면서 한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때 손실폭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킨 상태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끌어내릴 거라. 그 부분 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사실들을 나올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거는 황산납 관련주가 움직일 거예요. PC4 소스는 아니다. 기다 나오면 황산납 관련주로 움직일 거고 주가는 다시 끌어내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황산납 관련주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이런 등폭 절차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도 손실폭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다시 내려왔을 때 내 수익률은 어떻게 돼 있다 이때처럼 맞아요. 원점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84,800원까지 갔을 때 신성 일렉트로닉을 가지고 장난쳤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 30만원, 40만원 가는 평가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자, 신성, 공부,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회 부조리 현상을 제가 틀어막기 위해서 매일 진심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질 않는 것 같아요.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황산납 또는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성 ST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과거의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41,150원일 때 제가 정확히 이 종목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얘는 분명히 지금 사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초전체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이 이석배 교수가 등장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향후에 제2의 신성 델타테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접근 방식이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입니다.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41,150원일 때 이석배 교수 등장이 며칠 전에 슬슬 얘네들도 주가의 바닥을 찍었고 호재성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방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데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패턴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력들은 여기서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고 김현탁 박사 3월 4일 날 미국 물리학회 보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펀드 매저 할 때도 항상 산업을 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어차피 자 보세요. 1월 달부터 움직이죠. 엔캠이라는 종목이. 얘는 어때요? 1월 달부터 움직이죠. 느껴지는 거 없어요? 2차 전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본업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 전에 이 종목 설명해 드리면서 신성델타테크와 엔캠 얘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충전과 방전을 잘해야 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통은. 얘 둘을 한번 사보시죠. 호재성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2차 전지가 아닌 이석배 교수를 등장시켜버리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내부 정보가 없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최저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최고점에서 거래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은 다 도와드릴게요. 향후에 여러분들도 고기를 낚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알아낼 수 있었을까? 기회라는 부분을 상단은 알 수 있었을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모방에서 다 다루는 내용인데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인생의 선배님들이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의 훼손이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급락에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죠. 이 당시에 했던 말은 뭡니까? CCS였죠. CCS의 주가가 한가를 쳤던 날이죠. 즉,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종목은 여기까지 하한가를 치고, 이렇게 권영환 교수를 이용해서 끄집어내죠. 주가 상승 이유를. 역시나 얘도 똑같죠. 그죠? 자, 요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요 부분은, 예,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한가 쳤는데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꼴배기 없는 애들이 시장에 많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4만 천 원에 한번 매수를 하자. 손실 중인 분들은 과거에 이때 그리고 7만 원에 한번 끌어내자.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및 관련 초전도체 관련 부분테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었죠. 이때 손실 중인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호재성 이슈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어서요. 자,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세력들은 항상 어떤 판이 작용이 있을 때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고 김현탁 교수 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자, 요 부분에서는 LK구구의 잔여물은 끝났다. 과거에. 다시 한 번 더 소화 과정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다시 이들의 이 논리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래서 7만 원에 제가 CCS 한가로 인한 매도, 과거 지분법 이익으로 인한 이번진 매도와 동일합니다라고 해서 1월 30일에 또 보내드렸었어요. 실제로. 그죠? 자, 결국은 뭐죠?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공공의 채널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금전을 요구하는 방이 아니에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상단을 갔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찍어드리면서 자, 이제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2주 전에 영상을 찍었죠. 자, 잠깐 볼게요. 까지로 와 있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로 와 있어요. 자, 2월 20일 날 거래 정지 전 거래가 정지되려면 이 가격, 이 신호를 보면서 이용하세요. 100% 성공하실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읽어나가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요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은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를 향하는데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겁니다. 왜 거래소,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전수조사 들어가요. 거래정지 들어가게 돼요. 계좌를. 원할까요? 오너들이 원할까요? 세력들이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의 선배님들, 그죠? 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공모방에서는 다 다릅니다. 거래정지 회피자금 이슈로 과거 패턴과 동일합니다. 절대 매도하세요. 그죠? 그리고 특징적이 있었을 때 2월 27일 화요일 신성델타테크 신성 ST 이때는 단발적으로 이 신성 ST도 같이 하자. 종가매수 경고 종목 해제 과거 패턴으로 인한 이벤트 3거래일 있네? 과거와 똑같이 움직이진 않을까? 그래서 2월 27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신성 ST도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날이 존재합니다. 뭘까요? 같이 고봉을 찍고 그죠? 그리고 나서 12월 27일이죠. 이날이죠. 자, 여기서 한번 매수해 봅시다. 왜? 이 이벤트 끝났으니 결국은 얘네들은 한 번의 주가 상승률은 더 줄 수 있다. 고가 갈 수 없지만 이때 한번 같이 도와드렸어요. 결국은 잘 보세요. 후발성을 보이죠. 그쵸? 신성 ST는 언제부터? 2월부터 움직이고 1월부터 움직이고 그죠? 요 부분에서 부딪히기 시작해서 LK구고에 대한 이 부분 이 부분이 끝나니까 PC4소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뭐 PC4소스 LK99에서 황을 섞은 새로운 물질 3월 4일 새로운 어떤 원동력이 필요하죠. 얘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초전도체라는 놀라운 물질은 맞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퀀텀 에너지 이야기 그죠? 뭐 유상증자 80억 참여했다 하다가 지금이야 40억이라고 꺼집어내고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죠? 맞아요. 뭐 연세대 어디서 이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철회됐습니다. 아니다. 진위, 여부, 그죠? 계속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주가의 등폭을 반복한다. 과거와 똑같은 패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될까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황산납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LK99 논문 참여와 이 권영환 박사 이야기 나왔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LK99 국내 재현 황산납 수급 어려워서 2주 이상 걸릴 뜻이죠. 과거 어쩌죠? 8월 4일이었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항상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LK 과거입니다. 황산납과 산화발 1대1로 혼합해서 결국 맞아. 라나카이트. 결국 뭡니까? 이게 없다. 시료만 받게 되면 우리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역시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와 똑같은 부분을 움직이겠죠. 자, 황산납 관련주 여러분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 등폭은 계속 반복됩니다. 위로 쏘면서 간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공부방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이 등폭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공부방에서 다루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큰 판을 보는 전략, 저점 매수, 고점, 그들의 의도, 과거와 똑같은 긍정과 부정, 그리고 LK99에 대한 시연, 그 부분에 황산납 관련주의 급등, 그죠? 그리고 신성, 에스테 상장, 신성 일렉트로닉,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종목을 거래하면서 똑같이 이제 반등을 오고 주가의 변동폭을 이용하고 이런 특징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 184,800원의 주가를 갔을 때 분명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이들은 40만 원, 50만 원 가는 평가액을 얻어요. 실제로. 근데 어떤 이들은 본전 게임만 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륜을 가진 투자자 아닙니까? 그쵸? 저도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고 혹시나 제가 없게 돼도 큰 판을 보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저점을 통한 제2의 신성델타 테크, 제3의 신성델타 테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따 공부 영상도 좀 공부방에 다룬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정확하죠? 엔캠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다름없어요. 그죠? 결국은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구나. 그러면 이 뜻은 뭘까요? 맞아요.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을 보는 거죠. 2차 전지 업종은 다 안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배터리 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배터리 통이 중요하다. 산업분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런 전략.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요. 1년에 10배, 20배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만 지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생겨야 되고요. 사실 이 여러분들 쉬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제로 파울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죠. 바이오 기업들은 다 오릅니다. 자, 이 뜻은 뭘까요?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특수적인 환경에, 그죠?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요. 종목들 여러분들은 신성델타 하나에 빠져들고 있지만 저는 시장을 좀 멀리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잠자는 반도체도요. 오르지 못했던 몇 년 동안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죠. 몇 개월 만에. 왜죠? 8배 오를 수 있는 건 AI 산업군을 만나면 그렇다. 시장을 보는 큰 전략을 여러분들도 구사하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이때 이들의 맞아요. 증명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뭐죠?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가정평화를 주식 때문에 망가뜨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 주식타지 안교수 화이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주식타지 안교수 화이팅! 여러분 파이팅!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자,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황업체 한 곳이라도 공부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피시포소스 황업체 과거처럼 똑같은 흐름을 이어갈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황산납이라고 해서 간단히 보내주시면 이 자료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제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그냥 뭐랄까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16일
시장에 너무 뭐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사기성 이런 이벤트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작년 7월 16일 날부터 제가 금융권 연기금 세미나를 다니면서 한 50조 정도 되는 연기금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될까라고 해서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신성델타테크도 사실 초전도체로 제가 연기금 세미나 다닌 게 아니고 2차 전지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라고 하면서 엔캡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327% 수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들이 아니 주식타자 이거 뭐 무슨 또 내부 정보 알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2567%의 수익을 이렇게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역시나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운명을 삭제해서 어,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6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집중 투자 매집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자, 강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의도 세미나,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항상 큰 판을 봐야 돼요. 전구체 에코프로머티, 전액 엔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를 제가 기조연설을 했었거든요. 세 번째,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제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뒷좌석에 앉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서로가 이제 얼굴 뵈고 인생의 선배님들과 한 번씩 이제 안면을 보고 한 달에 2번 정도 보는 거 저한테는 상당 부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 부분 신성델타테크 엔캠의 뒤를 이은 후속주입니다. 자, 구간대별 매매 전략 한 3종목 정도를 제가 항상 열거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항상 하나만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바이오 산업군도 산업군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연기금 투자자 이렇게 앞에 앉겠지만 여러분들도 뒷좌석이지만 좀 비좁을 수는 있지만 참석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요 부분도 뭐 어떤 뭐 입장료 이런 거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가장 오래된 1세대 펀드 매니저고 수익률 측면에서 제가 가장 15번의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들 할 때 여러분들도 큰 시장의 판을 읽는 기술을 좀 배우면 어떨까? 연기금 기관 투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세요. 몇 명이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는지 보고요. 제가 이 부분 자리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잘 되시기만 하고 공부방에서는 자, 앞으로 다 도와드릴게요. 다 도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부방에서는 어떤 공부 내용을 다루고 시장에 나와 있는 거를 종목만 보지 않고 시장 산업 업종이란 숲을 보는 건 어떤 걸까?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와드릴게요.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모두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후발성은 보이는 종목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